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오 공수처장은 청문회에서 일반론으로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문장을 청문 보고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결국 본문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채택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의 청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던 문구 중 한 문장이 최종 보고서의 본문에서 빠졌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오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신 거죠?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제 오후 여야 간사는 해당 내용을 보고서 본문에 넣는 걸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채택된 보고서엔 갑주 형식으로만 들어간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측이 돌연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초안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일 아침에 특정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겠냐며 신임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선 껄끄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동료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재논의를 한 것이라며 결국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 과정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주었다고 주장한 주민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김 여사에게로 향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쓴 책들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드린다는 최 목사의 메모와 2022년 7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자택에 있던 보안 관계자에게 양주와 함께 책을 건넸다는 날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이 책들을 주웠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술을 주실 때 이거 같이 8번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술을 주신 날에 같이 준 그거가 아닐까요? 이 책이 실제로 최 목사가 건넨 책이라면 최 목사가 선물을 전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어제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건넨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자세히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낸 거는 명확히 진술을 내고 그가 누군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한 검찰의 수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할 예정입니다. 명품백의 실물 확보를 비롯해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등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후배 여학생 등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성입니다.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40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텔레그램에 이런 음란물을 올리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31살 A 씨를 만났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모두 서울대생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며 돈독해졌습니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자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면 또 다른 남성 3명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성물을 보내고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1명입니다. 서울대 졸업생도 12명이나 됩니다. 경찰서 4곳에서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텔레그램방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N번방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도 비밀 대화방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대화는 제가 하고 제가 대화한 내용을 경찰서 모니터링 텔레그램 연결해서 수사관분들이 지켜보고 이러면서 함께 유인 작전을 벌였습니다.
30대 남성이고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미모의 아내가 있다라고 이제 연기를 했어요. 팬티 줄 테니까 가져갈래? 뭐 이런 식의 대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팬티 뭐 가지러 가겠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서울대를 10년 넘게 다닌 박 씨는 졸업한 뒤에 특별한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만 100여 개에 이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방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취업시켜준다고 청년들을 해외로 오게 하고는 가둬놓고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일.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코인 투자 사기 조직이 월 400만 원 준다고 꼬드겨 해외로 데려온 뒤 여권, 핸드폰 다 빼앗고 무장한 경비원이 지키는 건물에 가둔 뒤 범행을 시킨 겁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쫓는 건 불법 도박 조직입니다.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해외로 오게 한 뒤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영화가 아닌 현실입니다. 조직원이 한국인들을 배에 태우고 메콩강을 건넙니다. 400만 원 월급에 항공료까지 제공한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태국에 도착하자 강 건너 미얀마로 밀입국했고 가둬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종일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오픈 채팅방 일을 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에 이용된다는 걸 알았지만 살려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여권하고 핸드폰 다 빼앗기고 무장을 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건물에 감금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일부 폭행을 당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투자 사기 조직 치밀했습니다. 해외 세트장을 만들고 배우를 섭외해 전문가 집단인 척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트레이딩 분석가로 명성을 얻었고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헤지펀드 세계를 잘 헤쳐왔습니다. 308명에게 가치 없는 비상장 코인을 팔았고 256억 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나 납치 감금을 저지른 조직원 37명을 붙잡아 19명을 구속했습니다. 도망간 또 다른 총책 등 6명은 인터폴과 함께 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